야, 너 장사하기 싫어? 어디서 이런 구역질 나는 거지? 노인네를 끼고 돌면서 감히 나한테 대들어. 당장 저 영감탱이 안 내줘야? 너 오늘이 이 가게 마지막 영업일인 줄 알아. 인생을 듣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엄마, 장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손가락 사이로 터져나가는 밥알들을 재빠르게 제거해보지만 옆구리가 흐트러진 김밥은 이미 손상되어 버렸다.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쉰다. 그래도 엄마가 늘 그랬잖아요. 음식엔 정성을, 사람엔 진심을 다하라고요. 벽에 붙은 엄마의 사진으로 눈을 돌린다. 까맣게 그을린 엄마의 얼굴, 엷은 미소. 그 앞에서 수진의 목소리는 자신감보다는 간절함으로 떨린다. 나 잘하고 있는 거죠? 오후 3시. 점심 특수가 지나간 엄마 손 분식은 한적하기 그지없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변두리 골목도 나른해 보인다. 간판이 낡았고 유리창은 때가 끼어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 사소하지 않다. 수지는 곧게 일어나 앞치마를 정리한다. 어제 하루 팔린 김밥은 20줄이 조금 넘었다. 그중 반 이상은 외상으로 남겨져 있다. 월세날은 4일밖에 남지 않았다. 건물주는 이미 문자를 2번 보냈다. 작은 글씨로 하지만 명확하게. 그렇게 평범한 오후, 평범한 한숨 속에서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사장인지를 느낀다. 회사에서는 마감을 마쳤고 프로젝트도 성공시켰다. 그런데 왜 작은 분식집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가? 엄마는 이 자리에서 30년을 버텼다. 인테리어도 없고 광고도 없이. 그 차이는 무엇인가? 수진이 다시 도마 앞으로 돌아가 김밥 재료를 챙기기 시작할 때 가게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차분해진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후 뉴스는 백그라운드가 되고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김밥, 계란, 무, 당근. 엄마의 손을 따라 익힌 순서대로. 하지만 엄마의 손과 수진의 손은 다르다. 엄마의 손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담겨 있었다. 손가락이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얼마나 힘을 줘야 밥이 부서지지 않는지,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었다. 수진의 손은 아직도 고민 중이다. 매번 옆구리가 터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수진은 또다시 한숨을 쉬었다. 이번엔 깊은 한숨이었다. 창밖의 하늘은 회색이었다. 날씨에 보는 내일부터 눈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겨울은 분식집의 성수기라고 했는데 지난해 엄마는 겨울을 견디지 못했다. 병원비, 약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례식. 모든 것이 금전의 문제가 되어버린 순간들. 그러니까 수지는 도망친 게 아니라 싸우기로 한 것이다. 가게의 한쪽 벽에 붙은 카렌더를 보면 오늘은 수요일이다. 보통 수요일은 손님들이 적다. 직장인들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 있다. 남아있는 건 은퇴한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길을 헤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4시간을 더 버티고 있으면 저녁이 될 것이다. 저녁이 되면 다시 손님들이 들끓을 것이고, 그럼 또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수지는 다시 한번 엄마의 사진을 본다. 그 사진 속에서 엄마는 늘 웃고 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순간적으로 밝아진다. 모든 손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 직업이 되어버린 환영이지만 그 속에는 진심도 섞여 있다. 모든 손님은 엄마의 손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을 밀고 들어선 인물을 보는 순간 수진의 환영이 일순간 멈춘다. 헝클어진 은백색의 머리, 색이 벗겨져 나간 짙은 파란색 점퍼, 그리고 코끝을 자극하는 냄새 퀴퀴하고 오래되고 어떤 냄새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냄새. 노인이었다. 거리의 노인이었다. 하지만 수진의 시선이 멈춘 건 그 다음이었다. 노인의 손.
까칠하게 갈라진 손가락, 거무스름한 손목. 그리고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말 그대로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떨림. 저, 아가씨. 노인의 목소리는 작았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서툴렀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김밥. 제일 싼 거로 한 줄만 주시오. 노인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깡총해 보이는 손가락이 동전을 찾고 있었다. 몇 개인지 얼마인지는 아직 꺼내지 않으면서도 세고 있다. 그 장면 자체가 수진의 가슴을 누른다. 여기서 먹고 가도 되겠소? 노인은 덧붙인다. 이것도 질문이라기보다는 간청에 가까웠다. 수진은 한 박자 멈춘다. 그의 모습을 본다. 그의 눈을 본다. 그의 손을 본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노인의 모습이 몇 년 전에 어떤 사람과 겹친다. 외할아버지. 요양원에서 봤던 외할아버지의 모습. 아, 네, 그럼요, 할아버님.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살아난다. 하지만 이번엔 직업적인 환영이 아니다. 무언가 더 따뜻한 감정이 섞여 있다.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수진은 노인을 가게의 구석진 자리로 안내한다. 다른 손님들의 눈에 덜 띄는 자리. 하지만 햇빛이 들어오고 따뜻한 자리. 수진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자리였다. 날도 추운데 따뜻한 어묵 국물 좀 넉넉히 드릴게요. 수진은 주방으로 향한다. 그리고 김밥을 말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엔 서툰 손이 아니었다. 정성스러운 손이었다. 밥을 펼칠 때, 재료를 올릴 때, 그리고 김을 감쌀 때 수진의 손은 엄마의 손처럼 움직였다. 국물도 따뜻하게 데웠다. 팔을 송송 썬 후 국물을 큰 그릇에 담았다. 평소보다 더 넉넉하게. 테이블에 놓인 그것들을 바라보는 노인의 얼굴이 변한다. 놀라움, 그리고 감사함. 하지만 그것보다는 누군가가 자신을 봐주었다는 것에 대한 뭔가. 노인은 천천히 수저를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신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날의 만남이 우연이었을까, 필연이었을까? 어느 쪽이든 노인은 계속 왔다. 사흘 뒤 다시 가게의 문을 열었다. 그 다음엔 사흘 뒤가 아니라 이틀 뒤에 왔다. 점점 방문의 간격이 좁혀졌다. 결국 이틀에 한 번, 언제나 한가한 오후 시간에 정해진 손님이 되어갔다. 수지는 노인을 보면 문득 미소 짓게 된다. 그것도 직업적인 웃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웃음이다. 할아버님 오셨어요. 노인은 그 목소리만으로도 가게 안에 정을 나누는 느낌을 받는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 말이다.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김밥 좀 더 맛있게 말아드렸어요. 수진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었다. 터지지 않는 김밥, 밥이 흐르지 않는 김밥, 엄마의 손맛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김밥. 노인이 자리에 앉으면 수지는 따뜻한 보리차를 먼저 가져다 놨다. 국물은 따뜻하게, 어묵은 넉넉하게, 그리고 김치도 직접 담은 것을 곁들였다. 천천히 드세요. 김치 좀 더 드릴까요? 수진의 물음에 노인은 말로 대답하지 않는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해준다. 감사함을, 고마움을,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을. 가게의 다른 손님들이 가끔 노인을 힐끔거린다. 낡은 옷, 어울리지 않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고 코를 쳐들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어른에 대한 공경. 그것은 엄마가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었다. 경제적인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그것만은 충분했다. 충분히 값어치 있는. 노인과 수진 사이에는
말이 많지 않아도 이해가 생겼다. 노인이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 수지는 그의 피로를 읽었다. 오늘은 어디를 많이 걸었을까? 오늘은 어디서 밤을 샐까? 그런 것들을 수진의 시선으로 읽어내곤 했다. 그리고 노인도 수진을 본다. 이 젊은 여자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가게 문을 걸고 있는 시간만큼 가게 밖의 시간도 이어진다는 것을 안다. 월세를 걱정하고 손님을 걱정하고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있는 이 젊은이를. 그래서 노인은 계속 온다.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하루는 수진이 바쁜 손으로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 노인은 그냥 그를 바라봤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고 힘들어하면서도 웃고 있는 이 청년을. 이런 애들이 있었나? 노인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졌어도 이런 아이들이 남아있다니. 그의 손이 또 한 번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추위 때문도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의 평온이 깨진다. 들어온 것은 3명의 중년 남자들이었다. 앞장선 사람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나머지 둘은 그를 따라 들어온다. 무언가 권위가 있어 보이는 남자. 배는 나와 있었고 말투는 급했다. 수지는 순간적으로 인사를 건넨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그 인사를 받는 남자의 얼굴이 확 굳어진다. 콧구멍이 팔렸다. 어이 아가씨, 가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꾸중이었다. 명령조였다. 마치 자신이 이 가게의 사장이기라도 한 듯. 무슨 냄새가 이렇게나? 환기 좀 안 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런 손님은 처음이었다. 아니, 있었다. 회사 다닐 때 갑질하는 상사나 클라이언트들. 하지만 그때는 대응하는 법을 배웠다. 미소 짓고 고개를 숙이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처럼 말이다. 아, 네 손님. 죄송합니다. 금방 조치하겠습니다. 수진의 대응은 신속했다. 창문을 열고 공기청정기를 켰다. 빠른 손길로 주변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 남자의 기분을 풀지는 못했다. 저 영감탱이 때문이잖아. 박 전무의 손가락이 구석자리에 앉은 노인을 가리킨다. 그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가게 안의 모든 손님들이 돌아본다. 아니, 젊은 사람이 장사를 하려면 좀 빠릿빠릿하게 분위기 파악을 해야지. 저런 노숙자를 받으면 다른 손님들은 어떡하라고. 박 전무의 말은 멈추지 않는다. 계속된다. 더 커진다. 더 노골적으로. 손님 차별은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상식이지. 어린 나이에 이렇게까지 판단력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야? 그의 말 하나하나가 가게의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든다. 수지는 서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 자신을 더 약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 순간 구석자리에서 소리가 난다.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 노인이 먹다 만 음식 앞에서 움직인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몸도 떨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때리는 것처럼. 그것을 본 수진의 눈이 변한다. 순간 어떤 불꽃이 피어난다. 그 불꽃은 수진의 눈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이 몸 전체를 타고 올라온다. 가슴을 가득 채운다. 목까지 차오른다. 수진은 한 걸음을 내디딘다. 박 전무를 향해. 손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약하지는 않았다. 떨린다는 것은 감정이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저 할아버님도 제 소중한 손님이십니다. 조용히 식사하시는 분한테 왜 그러세요? 박 전무의 얼굴이 화달아 오른다. 누군가 자신에게 대항했다. 더군다나 자신보다 한참 약해 보이는 젊은 여자가. 뭐,
손님? 그의 웃음은 조롱이었다. 최악의 조롱. 이 어린 것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댔구야. 야, 너 장사 망하고 싶어? 당장 저 영감 내보내. 박 전무가 탁자를 치며 일어난다. 그의 일행도 따라 일어난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위협이었다. 하지만 수진도 일어선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커진다. 어딘가에서 나오는 힘이 있었다. 엄마의 목소리도 그 안에 섞여 있었다. 그리고 돈 있다고 사람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는 저 할아버님이 손님보다 더 점잖고 훌륭한 분이세요. 가게가 멈춘다. 시간이 멈춘다. 그리고 수진의 마지막 말이 이어진다. 나가주세요. 손님 같은 분한텐 김밥 안 팝니다. 박 전무의 얼굴이 화석처럼 굳어진다. 아무도 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특히 자신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이. 젊은이가. 그는 말없이 가게를 나간다. 아니다. 말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화를 내며 나간다. 뒷모습도 벌레를 밟은 것처럼 거칠다. 그 일행들도 뒤따라 나간다. 가게 안에 조용함이 돌아온다. 가게 안에 찬물이 끼얹어졌다는 표현이 이렇게나 정확할 수 있다는 걸 수지는 처음 느낀다. 아까의 열정과 분노가 순식간에 식어버린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내가 뭘 한 거야.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여전히 박 전무의 목소리가 귀에 맴돈다. 너 장사 망하고 싶어? 그 말이 계속 반복된다. 계속. 멈추지 않고. 그때 구석자리에서 움직임이 있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난다. 조심스럽게. 마치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죄인 것처럼. 먹다만 김밥이 남겨진 그릇 앞에서 한참을 멈춘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수진의 눈이 자꾸만 맺혀온다. 노인의 손이 주머니로 들어간다. 주머니가 깊다. 손을 깊숙이 넣어야만 동전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낸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그것도 심하게. 그는 그 돈을 계산대 위에 내려놓는다. 정확한 금액일 리 없다. 넉넉히 둔 돈이었다. 자신 때문에 폐를 끼쳤다는 자책이 담긴 돈이었다. 미안하이 아가씨. 나 때문에.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네.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듣기도 힘들 정도로. 마치 목에 뭔가 걸려 있는 것처럼. 수진이 달려간다. 그녀의 다리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다. 계산대를 넘어서서 노인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은 정말 차갑고 정말 낡아 있었다. 할아버님, 아니에요. 잘못하신 거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도 떨린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절망 때문이었다. 돈은 됐어요. 제발. 하지만 나머지 말은 나오지 않는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곳에 계속 와달라고? 이런 일이 없으니 계속 와달라고? 그건 노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약속이 된다. 노인은 수진의 손을 조용히 빠져나온다. 마치 스스로를 해방시키듯.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게 문 쪽으로 향한다. 그의 뒷모습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그의 어깨가 얼마나 굽어 있는지, 가게를 빠져나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SFX 문이 닫히는 소리 가게의 문이 닫힌다. 수지는 그대로 주저앉는다. 계산대 앞에서 바닥에 앉아서 엉엉 운다. 한참을 운다. 눈물이 나와서 얼굴을 적신다. 어떤 절망보다 깊은 울음이었다. 어른을 공경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엄마의 가르침. 그것이 이 각박한 세상에선 그저 순진한 착각인 것만 같아 서러웠다. 자신의 신념 때문에 노인을 더 상처 입혔다는 생각도 든다.
박 전무가 오지 않았다면 노인은 조용히 밥을 먹고 감사해 하고 돌아갔을 텐데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오후의 뉴스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경제 뉴스, 실업률 뉴스, 자살률 뉴스, 모든 게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날의 소동 이후 가게는 변해간다. 처음에는 조용해지는 정도였다. 오후 손님들이 줄어든다. 아마 박 전무의 악의적인 소문이 나돈 것 같았다. 건물주나 다른 상인들에게 저 분식집은 손님을 함부로 대한다더라. 청년 사장이 버릇없다더라. 말은 빠르다. 특히 좋지 않은 말은. 하루는 평소에 자주 오던 직장인이 들어왔다가 박 전무와 마주쳤나 싶은 날 이후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다른 분식집으로 옮긴 것 같았다. 점심시간 수진이 담아놓은 김밥은 팔리지 않은 채 저녁이 되고 밤이 된다. 그러다가 며칠 뒤 건물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화였다. 김씨, 월세 올릴 거야. 어떡해요? 이 건물, 요즘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 전에 시세에 맞춰서 받아야지. 다음 달부터 30만 원을 올린다. 30만 원. 현재 수진이 내는 월세는 150만 원이었다. 이미 턱까지 차 있는 상황에서 30만 원의 인상은 절약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너희 가게 손님도 별로인 것 같던데 못 따라올 같으니까 일찍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은 협박이자 동시에 사실이었다.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SFX 전화를 끊는 소리 그 밤, 수지는 가게 문을 닫은 후에도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 불을 끄지 않은 채로 엄마의 사진을 본다. 엄마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이제 눈에 띄게 부담스러워 보인다. 엄마, 나 너무 힘들다. 수진의 목소리는 작다. 가게 안에 자신과 엄마의 사진만 남겨진 이 시간에 가게 지키는 거 이제 그만해야 할까봐 손이 움직인다. 건물주에게 건넬 수 있는 양식을 들고 있는 손. 월세 미납 통지서가 이미 와 있었다. 이번 달 것도 걱정이고 다음 달은 더 걱정이었다.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말은 자신을 위로하려는 말이기도 하고 자신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말이기도 했다. 사흘 뒤 수지는 결정을 내린다. 가게를 내놓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이 싸움을 이어갈 수는 없었다. 엄마의 가게를 지키겠다는 다짐도 엄마에 대한 책임도 모두 자신의 한계 앞에서 흐트러져 버렸다. 전단을 만들었다. 폐점 일정을 알리는 전단. 가게 앞에 붙였다. 남은 며칠 동안 수지는 한 손님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매일을 버텼다. 한 손님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것도 이틀에 한 번 정도였다. 밤이 되면 혼자였다. 엄마의 사진 앞에서 가게에 불을 켜놓고 고요함 속에서 가게의 마지막 영업일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재료를 준비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안고. 하지만 그 기대도 가볍게 내려놓으려고 했다. 더 이상 기대는 하지 않기로 다짐했으니까.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가게 앞이 갑자기 떠들썩해진다.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선다. 마치 어떤 영화 촬영장처럼 여러 대의 차에서 사람들이 내린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 비서로 보이는 젊은 직원들, 그들이 가게 입구에 도열한다. 뭐지? 수진의 머리가 복잡해진다. 폐점 전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혹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문제를 당하는 걸까? 그때 가장 앞차에서 한 노신사가 내린다. 은발을 단정히 빗어넘긴 기품 있는 모습, 깔끔한 고급스러운 옷, 그리고 그 얼굴. 수진의 눈이 커진다. 저분은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아니,
낯설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헝클어진 머리도 아니고 낡은 옷도 아니고 마치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손은 기억하고 있었다. 노인 아니 노신사가 가게 안으로 들어온다. 그의 발걸음은 당당하다. 하지만 수진을 바라보는 눈은 부드럽다. 김 사장,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그의 목소리도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목소리였다. 중후함이 있고 권위가 있다. 하지만 따뜻함도 담겨 있다. 내가 그날 다 못 먹은 김밥이 생각나서 다시 왔네. 수지는 입을 열었다가 닫는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현실이 몇 걸음 뒤에 남겨진 느낌이었다. 아? 할아버님? 아니, 회장님? 수지는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 흔들거린다. 무릎이 약해진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노신사 장 회장이 부드럽게 웃는다. 내가 제대로 인사를 못했나 보네. 본명은 장대호야. 태상그룹 명예회장이라고 하네. 그는 수진의 어깨를 토닥인다. 그 손은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똑같이 따뜻했다. 허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만 안다더니 다 옛말인가 보네. 자네처럼 속 깊고 예의 바른 청년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장 회장의 말이 계속된다. 그 따뜻한 김밥 한 줄과 진심 어린 마음, 내가 잊을 수가 없더군. 이 세상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그곳에 다 들어 있었어. 장 회장의 손가락이 움직인다. 그것은 비서들을 향한 신호였다. 이 가게 건물 시세보다 넉넉하게 쳐서 매입해. 그리고 김 사장이 평생 월세 걱정 없이 엄마 뜻 이어갈 수 있도록 명예 이전해주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가게를 산다고? 자신의 이름으로? 아, 그리고 장 회장의 표정이 싸늘해진다. 처음으로 부드러움을 걷어낸 얼굴. 그 박 전무라는 작자 말이야.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녔더군. 당장 해고 조치해.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놈은 내 식구가 될 수 없어. 비서들이 움직인다. 수신호처럼 일렬로 움직여서 각자의 업무를 시작한다. 법무팀에 연락한다. 건설사에 연락한다. 인사팀에 연락한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움직인다. 수지는 아직도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자신이 죽고 천국에 간 건가? 아, 자네 엄마 사진이 있지? 장 회장이 벽에 사진을 본다. 수진의 엄마 사진. 좋은 눈빛을 가진 분이네. 자네한테서 그 눈빛이 그대로 나타난 걸 봐서는 제대로 배운 아이 같은데. 그는 사진 앞에 한 박자 멈춘다. 내가 은퇴하고 나서 생각 많이 했네.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데 왜 이리 외로운지. 그러다가 일부러 길을 나섰어. 가장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거리를 다니면서 진짜 사람의 정을 느껴보고 싶었지. 그의 목소리가 잠깐 떨린다. 자네가 내게 준 것은 그저 김밥 한 줄이 아니었어. 돈과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진심이었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용기. 그런 것들 말이야. 수진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회장님. 아니. 수진이 말을 이으려 하지만 장 회장이 손을 든다. 자네는 그냥 자네 엄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계속 이 가게를 지키면 돼.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것만으로 정말 충분해.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이틀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올게. 사실 난 여기서 먹는 김밥이 다른 식당 고급 음식보다 훨씬 맛있거든. 박 전무의 몰락과 장대호 명예회장이 감동한 청년 사장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간다. 기사가 난다.
태상그룹 명예회장, 분식집 청년 사장의 진심에 감동의 건물 매입. 그 기사 하나로 전부가 바뀐다. 호기심에 찾아온 손님들, 감동했다고 하는 손님들, 응원한다는 손님들. 엄마손 분식은 순식간에 북적이기 시작한다. 가게 안에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의 손님들이 들어선다. 회사원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다. 직업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하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이 작은 분식집에 왔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뭔가를 찾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수지는 오늘도 바쁘게 움직인다. 하지만 정과는 다르다. 서툼은 여전하지만 그 서툼마저도 따뜻해 보인다. 네, 어서 오세요. 손님들을 환영한다. 김밥 금방 말아드릴게요. 주방으로 향한다. 할아버님, 저쪽 따뜻한 자리로 앉으세요. 노인 손님을 배려한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장 회장이 들어온다. 이제 노인이 아니라 회장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안다. 하지만 그를 대하는 수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다. 할아버님 오셨어요. 오늘 특별히 더 맛있게 말았어요. 그리고 장 회장은 여전히 이 가게의 구석 자리에 앉는다. 가장 따뜻한 자리. 수진이 처음 그를 안내했던 그 자리. 가게 안의 소리들이 겹친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 웃음, 숟가락 소리.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수지는 오늘도 계속 움직인다. 엄마가 남겨준 따뜻한 마음씨로,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예쁜 마음으로.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사람 냄새나는 이곳 엄마손 분식에는 오늘도 기적 같은 희망이 맛있게 익어간다. 그리고 수지는 알고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엄마가 남겨준 가게도 자신이 지켜낸 신념도 그것들이 모두 이제부터가 진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벽에 붙은 엄마의 사진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다. 시니어 청취자들의 흐뭇한 미소, 그리고 젊은 청취자들의 뜨거운 감동이 함께 피어오른다. 이것이 청춘 분식, 기적을 많은 김밥의 끝.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